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먼저 하이닉스 여러분들 오늘 주가 6% 정도 올라가면서 좋은 상승 나와주고 있죠. 일단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평선 저항이 좀 걸려 있기는 하나 저는 조금 더 상방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 앞쪽 구간의 매물대를 돌파를 한 거는 삼성전자가 먼저 돌파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요? 지금 먼저 이 구간을 돌파를 했어요. 그죠? 돌파가 나온 게 보이죠? 이 앞쪽 구간에.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저는 그거예요. 이게 반도체가 진짜 강세일 때는 하이닉스가 더 셉니다. 오늘 같은 구간이겠죠. 어제 미장에 반도체가 많이 올라갔을 때. 증시가 셀 때는 삼성전자가 좀 더 세요. 그럼 지금 일단은 하이닉스를 봤을 때는 오늘은 당연히 어제 미장이 셌으니까 하이닉스가 셌는데 결과적으로 증시를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땐 삼성전자가 조금 더 강할 가능성이 있다. 예,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가 1위, 하이닉스가 시총 2위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선주까지 합치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조금 더 월등히 시총이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삼성전자가 어쨌건 전고를 뚫고 올라갔다라는 건 뭐라고 볼 수 있죠? 지금 구간에서 반도체 장세가 다시 돌아오고 있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우리는 지수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말이 좀 어려운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하이닉스는 전고 자리를 못 뚫었고 삼성전자는 뚫었다. 그러면 이 차이는 뭐냐면 하이닉스는 매도 물량에 대한 압박이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강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매수 심리에 대한 부분들이 뭐가 있다? 삼성전자가 조금 더 강하고 하이닉스가 조금 더 약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삼성전자는 어차피 시총이 더 크고 지수를 추종하는 뭐 하이닉스 지수 추종 당연히 하지만 삼성전자가 조금 더 지수 추종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지금 증시 자체가 굉장히 강한 상황에서 하이닉스가 전고를 못 뚫었다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 봐야 돼요? 이번 증시가 올라왔을 때 반도체가 주도해서 올라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시가 5,300을 찍고 다시 한번 주도해서 올라왔을 때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지수가 저점에서 다시 한번 올라갔을 때는 반도체가 좋은 역할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지수 상승의 주인공은 반도체가 아니다. 왜 반도체가 주인공이었으면 하이닉스가 여기를 뚫었겠죠. 삼성전자랑 같이. 그러니까 반도체가 지금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냐면 주인공을 찾고 있는 단계입니다. 주인공을 찾고 있는 단계. 말씀드려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건 반도체도 당연히 있지만 지수가 끌어올라가는 그림에서 삼성전자가 움직인 거고 하이닉스가 지금 전고를 못 뚫었다라는 거 상한가 갔던 자리를 못 뚫었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지금 반도체가 주도주가 아니라는 거죠. 이번 증시 반등에서 주도주가 누구냐 그럼 주도주가 안 보여요. 주도주가 안 보인다. 우리가 코스피 상위를 종목을 보시면은 시총 상위를 보면 자, 삼성전자 1위 당연히 올라왔죠. 그죠? 삼성전기도 올라왔고. 근데 여기서 이것들 말고 제대로 상승이 나온 종목들이 일단 없었어요. 애초에. 그죠? 없었다. 아니 그러면 반도체가 제일 많이 올랐으니까 반도체가 당연히 주도주지 않겠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원래 반도체 강세장에 있었을 때는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훨씬 빨리 올라가고 훨씬 강하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분위기 아니잖아. 왜 정보를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힘이 어쨌건 조금 약해졌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당연히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퍼센트가 50%죠. 코스피에 5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긴 하지만 반도체가 갖고 있는 힘 자체가 조금은 약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반도체 힘이 약해졌다라고 하면 다른 쪽을 사람들이 조금씩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씩. 반도체만 물려있던 돈들이 조금씩 흩뿌려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 뭐 하이닉스 왜 까는 거야? 까지마 하이닉스 올라갈 건데 그럴 수 있는데 저 하이닉스 올라갈 거라 생각해요. 말씀드렸잖아. 이 가격은 이 밑에 있는 이 가격 있죠. 이 140만원, 145만원 이 가격은요. 너무 저평가예요. 너무 저평가.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게 주가가 올라간 이후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주가가 올라간 이후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 위쪽으로 과연 뚫을 수 있을까? 하이닉스가 이 210만원 위로 갈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점이 좀 있어요. 의문점. 아니 뭔 소리야. 무조건 가지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누구는 야 여기까지 어떻게 가냐 못 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요 구간에서는 다 하이닉스 하이닉스 다 무조건 간다라는 분위기였죠. 그죠? 근데 지금 분위기는 어때요? 누구는 갈 것이다. 누구는 못 갈 것이다. 뭐였어요? 갈렸어요. 하이닉스에 대한 의견들이 갈렸다. 여기서 올라갈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80%였다라고 하면 여기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60%. 뭐요?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내려갈 거 20%, 내려갈 거 40%. 사람들의 심리가 뭐한다? 반도체 원툴, 반도체 몰빵에서 점차 뭐하고 있어요? 분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심리를 봐야 돼요. 심리를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이번 주 위클리 옵션 만기 지나면 포지션 자체가 상방으로 틀어질 것 같은데 앞쪽에 매물이 너무나 강력하게 쌓여 있기 때문에 이 매물들에 대해서 뭡니까? 이 매물들에 대해서 돌파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옵션 만기가 오늘 지났고 9월에 뭐가 있죠? 9월에 제가 삼성전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죠.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선물 옵션 동시 만기 결과적으로 뭐예요? 포지션을 잡을 거 아니야. 포지션. 그럼 결과적으로 콜 포지션을 많이 잡아놓으면 상방을 보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얘네들이 콜 포지션 많이 잡을 수 있을까? 외국인들 기관들이 상방 포지션을 많이 잡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게 이유가 뭐냐면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에 매물이 너무 많아요. 보이죠? 7,500선 위로 매물이 너무 많다. 이건 반대로 뭐냐면 여기를 지수를 밀어 올리려면 삼전 닉스를 끌어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삼전 닉스를 삼성전자를 강하게 끌어올려서 지수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매도 물량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매도 물량. 지금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매도를 내보내고 있는 물량들도 많고 더 올라오면 앞쪽 구간에서도 뭐요? 매도할 대기 물량들이 많다. 그러면 이거를 다 받으면서 외국인들이 끌어올려서 증시를 부양을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도할 때는 강력하게 매도 물량들을 많이 내보내지만 매수할 때는 찔끔찔끔 매수하고 있거든요. 찔끔찔끔 매수하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여기서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자리가 여기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매도가 나와서 외국인들이 더 못 올리고 있다. 강하게. 그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더 많아지겠죠. 왜? 위쪽에 물린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매도 물량이 더 세게 나온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에 대한 힘이 1.5고 개인들이 밑에 구간에서 매도에 대한 힘이 1이면 어떻게 해서는 매수가 더 세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 세기 때문에 끌어올리지만 위로 가면 여기 개인의 매도 물량의 힘이 2가 되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1.5의 힘이라면 결과적으로 뭐요? 개인의 매도의 힘이 더 세죠.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자연스럽게 밀릴 수밖에 없다. 쌤 뭐요? 외국인이 무조건 이기죠 라고 하는데 아니죠 여러분들. 올라갈 때도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거 뭐요? 다 받아서 개인들이 올라갔잖아요. 무조건 외국인이 이기는 건 없어요. 개인의 힘이 진짜 셉니다. 개인이 살 때도 세지만 개인이 또 뭐요? 매도 포지션 잡으면 매도 물량 내보내면 어떻게 돼요? 외국인도 올리기 쉽지가 않아요. 여기 이미 하이닉스도 거의 40조, 삼성전자도 거의 40조가 개인이 물려있는데 그걸 다 받아서 올려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냉정하게 판단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하이닉스 뭐 어쩌라는 거예요? 뭐 하이닉스 지금 구간에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올라오면 뭐 어떻게 하라고요? 좀 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밑에 구간에서 계속 버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하이닉스 올라오면 정리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셔야 된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170만원 구간의 상한가 자리로 한번 물량 받아줬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여기서 이 자리 뚫고 한번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추가 상승이 나왔을 때 앞쪽 구간 매물에 대한 압박이 강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에 대한 부분들 고려하고 생각해보고 있으셔야 된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고요. 제가 밑에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편이지만 주가가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들 편이 또 안 됩니다. 또 제가 나쁜 놈이 될 수밖에 없어요. 팔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제가 뭐 잘났고 제가 무조건 맞힐 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 기준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이 올라갔을 때 과열됐다. 많이 내려갔을 때 저평가되었다.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기술적 반등 나왔고 뚫기 힘든 구간 나왔다.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혹시 영상 뭐 잘 듣고 있다라면 구독 좀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전 항상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요. 정말 다 돈 많이 버시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잘 되려면 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팔기 싫어도 좀 팔고 좀 비중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고 이 분명히 밑에 구간에서 나 본전만 주면 나간다라고 했던 사람들 과연 여기서 본전 주면 나갈까요? 절대 안 나갈걸요. 왜? 올라갈 땐 더 갈 것 같거든요. 원래 그래요. 다 똑같아요.
올라갈 땐 더 갈 것 같고 빠질 땐 더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대응이 안 되는 게 올라갈 땐 계속 사고 내려갈 때는 처음에 좀 사다가 어때요? 무서워서 못 사죠. 그죠? 그리고 또 반등해서 본전 줘도 더 갈 것 같아서 못 팔죠. 근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데 매번 그러한 욕심, 내려갔을 때 그 공포를 이겨내고 더 사서 평단을 낮춘 이후에 올라갔을 때 더 갈 것 같지만 욕심 줄이고 어느 정도 매도하는 그러한 전략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식의 정답은 없지만 최선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은 올라왔을 때 어느 정도 비중을 줄여놓고 대응하는 것. 그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최고의 대응 방법이지 않을까. 무조건 내 본전을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는 거, 그건 대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SK 하이닉스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이 매도 타이밍이나 매도 대응에 대한 전략들 궁금하신 게 있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들은 010-7317-2728 몇 번이죠? 010-7317-2728로 간단하게 SK 하이닉스 라고 남겨놓으시면요, 요 부분들 전달 드릴 거니까 추가 상승 더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마시되 상승이 나왔을 때 좀 잘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다시 한번 전달드릴게요. 010-7317-2728로 뭐라고요? SK 하이닉스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뭐 영상을 찍은 김에 이제 또 우리가 또 이제 주식하면서 차트 공부 좀 하시고 이 매집 종목 좀 어떻게 매집 종목을 찾는지 궁금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매집 하나 어떻게 세력들이 매집하고 어떻게 하면 매집의 원리가 있는 차트를 어떻게 보면 좋을지 간단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요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자, 제가 차트를 4개 보여드릴 겁니다. 자, 주식이 이제 뭐요? 매집을 하는 종목들의 특징에 대해서 첫 번째 밥그릇 패턴, 두 번째 컵앤핸들, 세 번째 삼각 수렴, 네 번째 윗꼬리 매집봉이라고 돼 있는데 일단 제가 가장 많이 보는 거는요, 요것도 아니고요, 요것도 아니고요, 요것도 아니고요, 요겁니다. 왜냐면 제가 주식을 오래 해보니까 가장 상승률이 높은 패턴은 윗꼬리 매집봉입니다. 상승 추세에서 추세를 돌파하고 뚫는 이 흐름이 가장 강력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런 밥그릇 패턴, 이 지루한 장기 매집은 언제 올라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을 돌파할 때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사실상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이건 제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컵앤핸들, 컵 모양이죠. 자, 컵 모양 만들고 내려갔다가 요 구간의 전고점을 뚫면서 올라가는 이 패턴은 보통 주도주에서 많이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요. 삼각수렴은 위로 튈 수도 있고 밑으로 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에서 배팅은 항상 손절 라인을 잡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애매하다. 그리고 삼각수렴도 마찬가지. 상승 이후에 페이크 패턴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좀 더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삼각수렴에서 올라가는 척을 하다가 그대로 뭐요? 꼬라박는 패턴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오늘 같은 경우는 요거 삼각수렴 패턴, 삼각수렴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꼬라박는 패턴이 나올 수 있다. 그 다음 그대로 올라가는 패턴도 보여드릴 거고 꼬라박는 패턴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매집봉 패턴, 요거 좀 잠깐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삼각수렴 패턴 두 가지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 대한전선 패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올라가는 패턴입니다. 자, 과거의 흐름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과거의 흐름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여기서 정확한 그림이 나오죠. 뭡니까? 삼각수렴 패턴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상승부터 하락까지 정확하게 삼각수렴을 만들어내고 올라가서 뚫고 바로 상한가를 만들어내는 이게 뭐요? 이게 상승 후 올라가는 패턴이고요. 그대로 빠지는 매드팩토라는 종목을 보게 되면 과거로 가겠습니다. 자, 삼각수렴을 이쁘게 만들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보이시죠? 삼각수렴이 이쁘게 만들어지고요.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삼각수렴하고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그죠? 올라가죠. 근데 어떻게 돼요? 올라가다가 여기서부터 뭔가 꼬꾸라지더니 여기서 어떻게 돼요? 그대로 박살났어요. 제가 속였죠. 속여서 거래량 보시면 알겠지만 삼각수렴 뚫는 척하고 물량 털고 튄 거죠. 그 다음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주가 이렇게 박살났습니다. 그죠? 털고 튀었어요. 이런 패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거, 삼각수렴이 저점에서 나온다? 상승률이 높습니다. 삼각수렴이 고점에서 나온다? 하락률이 높습니다. 요거 체크하시고요. 아까 우리가 마지막 봤던 요 윗꼬리 매집봉 패턴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한번 체크해 볼 건데요. 자, 우리가 요 종목 하나 보겠습니다. 필옵틱스라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나 과거로 가서 흐름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필옵틱스 과거에 필에너지가 상장하면서 주가가 아주 이쁘게 움직였었는데요. 자, 보시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를 타고 주가가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하락 추세도 타고 주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보이시죠?
깔끔하게 윗꼬리 매집봉이 나오면 주가가 올라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를 돌파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를 돌파하니 뭐가 됩니까? 슈팅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시죠? 그죠? 슈팅. 이 강력한 슈팅이요. 저점 대비해서 고점까지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2배, 100%가 올라갔어요. 이게 바로 윗꼬리 매집봉 패턴. 요것뿐만 아니라 자, HSD 엔진, 즉 지금의 한화 엔진인데요. 자, 이 친구도 제가 만원대 과거에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 공부했던 종목이고, 역시나 이 종목도 뭡니까? 상승 추세를 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구간들에서, 그죠? 올라가는 구간들에서 어떻게 돼요? 이 상승 추세를 뚫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뚫어주니까 주가가 위쪽으로 튀어 올라가죠. 그죠? 요런 종목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까도 보셨겠지만 요렇게 추세를 달고 올라가고 있는 종목인데 보세요. 이 종목이 여기를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죠? 뚫고 올라갔어요. 뚫고 올라간다면 어떻게 돼요? 눌려서 이 상태죠. 현재 이런 상태. 그죠? 이런 상태인데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하나엔진 얘네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기서 올라가면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패턴 나올 수 있겠죠. 아까 하나엔진 보셨죠?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거. 한국 BNC도 보셨겠지만 결과적으로 실적이 나온 종목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그래서 요 종목 보시면 알겠지만 외국인 기관 매수세 굉장히 좋고요. 개인만 털리고 있고요. 신용 물량 줄고 있죠. 결과적으로 핵심적으로 보셔야 되는 이 종목까지도 결과적으로 로봇주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 한번 드려볼 건데, 혹시나 이 종목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010-7317-2728 이쪽으로 여러분들 간단하게 히든이라고 남겨놓으시면 이 부분도 이 종목 한번 전달 드려볼 테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좋은 추세에서 흐름을 뚫고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만들어낸다라고 했을 때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어떻게 된다? 주가는 강력하게 상승할 수 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기다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요거를 노리면서 가는 거니까 요 종목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요 부분들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7317-2728 히든 남겨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